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23일 설 연휴 바로 전날입니다. 네. 설이 어디 가세요? 네, 고향에 잠깐 네, 나가보려고. 그렇습니다. 자, 보면 지금 이렇게 설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지금 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문다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오늘 아침 모 일간지를 통해서 보면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결론인 즉, 내 멋대로 살게 좀 놔둬. 나 공인 아니야.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네, 그 공식 경보가 해제되고 네. 검찰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나니까 네, 그 구멍으로 네. 이제 임종석이가 머리를 뽀로로 내밀었다. 저 두더지 마냥. 두더지마야 했는데 1호 두더지 임종석, 네. 2호 두더지 문다혜네. 예. 머리를 빼꼼 이렇게 내밀고 예. 얘기를 했는데 첫째 국민일보 그 전에 네네. 저희가 사실은 보면 어쩜 이게 부창부수란 말은 들어봤어도 부창여수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아버지가 노래하니 딸도 따라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죠. BBS의 전영신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끝난 후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신지 또 어떤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오셨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왈 저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이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을 일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솔직히 구체적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뭐 희망 끝나고 나서 네. 좋지 않은 모습 보일지 안 보일지는 뭐 자기 희망사항인 것 같고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이분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 아니, 대한민국을 갖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신 이런 훌륭한 대통령은 어떻게 잊을 수가 없지, 이 없죠. 사람은. 절대 잊을 수 없죠. 딸도 지금 뭐 그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하고 상당히 긴 내용이긴 한데 네네. 제가 또 읽어보니까 네. 맹탕 인터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맹탕. 맹탕 자, 인터뷰예요. 만약에 제가 데스크인데 이 신문사의 데스크인데 네. 이 기자가 이런 걸 기사로 써왔으면 야 이거 그냥 갖고 와서 더 좀 취재를 해라 문화에 네, 대해서 예. 라고 해서 한 60점 미만의 그 기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네. 우리 온 국민이 가장 궁금한 건 뭐 문다혜는 지금 어디 있나? 당신은 어디 있나? 네. 이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육하 네. 원칙이 있는 것인데 네네. 문다혜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없이 네. 만났다는 건지 안 만났다는 건지 네. 무슨 뭐 문다혜가 보내온 거를 변호인을 여기 나와 있대 뭐 변호인을 선임해서 네. 뭐 지금 인터넷 뭐 보도에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일간지 기자가 문다혜를 어디서 만났는지 네. 어떻게 접촉이 됐는지 네.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저희도 이제 보면 제가 예전에 저 김중건 대표 보조하면서 있을 때 보면 기자들한테 이렇게 무슨 인터뷰하자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질문지 보내세요. 질문지 보내면 따라락 답쳐갖고 그냥 보내주거든요. 이거는 질문지도 안 보냈어요. 아, 그래요? 질문이 없잖아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일문 일답. 그 중요하게 물어야 될 거. 야, 곽상도 의원 의혹 제기 중 사실인 부분이 있다는 건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문다혜 씨 사위 당신 남편이 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 곽상도가 네. 그 회사 뭐 토이 게임즈에 200억이 지원이 됐는데 네네. 정부로부터 네네. 그중 30억이 횡령 유행 등 부당 집행됐다. 네네. 당신이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네. 뭐 부부간의 집을 증여하고 처분하고 외국에 달아나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네. 아들을
뭐 경호 인력 아들하고 딸 뭐 그 경호 인력으로 뭐 한 해 6억을 쓴다고 주장했는데 네.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문다에게 아무것도 물은 게 없어.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지 갖고 와라는 정도도 아니고 이건 네. 변호인이 뭐 준 자료 가지고 뭐 쓴 정도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참 딱하다. 이제 어심풀이한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이제 보면 기자가 또 이건 썼어요.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1월 한간에는 이 코트입니다. 한간에는 다혜 씨의 남편 서모 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억 원이 횡령 유용되는 등 부당 집행되었다.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 처분했다. 그다음에 태국에는 다혜 씨 가족 경호 인력으로 최대 12명이 붙어 있고 최대 9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서 우리 김영환 실장 말씀하신 대로 질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자가. 질문이라고 따라오는 건 뭐냐니까 곽 의원의 의혹 제기 중 사실인 부분이 있나 하니까 저는 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태국에 갔다는 것 외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으면 어떤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이건 지금 인터뷰도 아니고 그냥 맹탕 기사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네. 자, 이 여자가 문다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네. 곽상도 의원이 우리 애가 네. 1년 학비가 4천만 원이 드는 최고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간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것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거기 없어. 아니야, 우리는 태국의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고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 여자의 이야기 중에서 네. 이 여자 얘기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도 잊혀지고 싶어요, 아빠처럼. 그래요? 오. 자, 억울한 부분이 많다. 앞에 거는 나 다 억울하다는 얘기야. 지금 자, 곽상도 의원은 저를 공인의 위치에 몰아놓고 네. 끊임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네. 나는 네. 그 공인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왜 자꾸 공인으로 몰아가지고 자꾸 뭐 답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기 특별감찰관하고 공수처는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조국 그 민정수석이 네. 조국 씨가 뭐 여러 가지 뭐 뒤죽박죽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그러는데 네. 조국이 가장 잘못한 것은 네. 자기가 공직으로 첫 번째 들어갔던 네. 그 뭐 저 서울대는 뭐 그냥 그 공무원이가 이거 공무원에 갔던 민정수석 시절에 네. 문다혜 씨와 이 가족들에게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혜 씨, 네. 내가 전에 노무현 대통령 들어갈 때 내가 쓴 이게 기고문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당신 집으로 골프 가방 안에 현금이 가득가득 든 그 가방이 올 수도 있고 네. 모든 사람들이 민원 좀 해결해 달라고 당신 토이스토리 같은 당신 남편이 다니고 있는 토이스토리에 네. 은행 대출 좀 봐달라는 청탁이부터 물밀듯이 밀어오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동상 침상을 같이 하는 마누라 가족들을 경계하고 네.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혜 씨는 지금부터 당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 사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네. 그 아버지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네. 외국 같은 태국 같은 데 나가지 말고 네. 국내에서 차분하게 네. 소서방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돈 좀 달라 그래가지고 네. 저희 아버지 임기 동안에는 어디 조용히 처박혀 있는 게 맞지. 네. 이거 들락날락하면 외국에 나가 있으면 또 우리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감시도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거기에 재벌그룹에 뭐 어디 온 재벌그룹 총수들이 목에 지금 목줄 걸려가지고 지금 던져가지고 땡기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쪽에 뭐 태국 이스타항공이 네. 태국에 또 무슨 뭐 회사 세워가지고 당신 남편 취직시켜주고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네. 조심하고 엎드려 있어라. 네. 그리고 정말 힘들다면은 차라리 청와대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하고 살아라. 네. 지금 형편이 어렵다면 외국 나가 만들어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너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선진적인 법률 체계 하에서 특별 감찰관까지 만들어놨다. 너를 감시하기 위해서 너 임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고 조국이가 조근조근 앉혀놓고서 30분은 밥 먹으면서 문다혜한테 가르쳤어야 되는데 방해야. 다혜야 오빠 믿어라. 너 뭐 우리 검찰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할게. 김영환 실장 지금 뭐 좀 번수를 잘못 잡고 계십니다. 네. 아니 그걸 왜 조국이 해야 돼요? 아버지가 보면은 아버지 문재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 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살아라. 오빠가 아니라 이 아빠가 그 아빠가 얘기해야지 왜 갖다 또 조국한테 밀어 실구머니. 제가 번지수 진짜 잘못 찾았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네. 야
너 아빠가 그 대통령 모셨던 네. 그 노무현 씨라고 있다. 네, 네. 뭐 비극적인 삶을 마친 분이 있는데 네. 그 양반이 왜 죽었는지 너 아냐? 그 부인이 영부인께서 그 네. 박연차라는 나쁜 기업인한테 박연차한테 600만 불 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알고 실신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내가 그 현장을 아빠가 하고 했는데 네. 박연차라는 사람도 알고 보면 괜찮은 기업인이다. 네. 그 사람도 정리로 불쌍한 정치인들만 도와준다는 순수한 의도로 했을지 모르겠으나 아니 너한테 정말 잘해주는 좋은 그 기업인 재벌 총수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이 너한테 돈가방 들고 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너 저기 외국 나가서 돌아다니고 아니 근데 외국은 왜 보냈나? 자, 이제 얘기하다 자, 보니까. 여기서 좀 얘기한 말이 꼬이죠. 네. 그러니까 문다의 그 인터뷰 내용이 하도 말이 맑았지 않으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그걸 소개는. 이 문다혜가 인터뷰했다는 그 내용이 이런 대목이 있으면 내가 이 아들이 정말 도둑의 매를 드는구나 하는 게 드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든 의혹 제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질문도 뭐 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 기자가 질문은 비수같이 찌르고 들어가야지. 네. 그랬더니 그 답이라는 게 뭐냐니까 모든 것이 힘들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이 제기되면서 저와 가족은 피해를 봐야 한다. 그 다음 말이 참 가관이에요. 저를 공격하는 세력은 조직적이고 거대하다. 한국당은 문다의 해외 이주 의혹 진상조사 타스크포스를 꾸리고 언론은 기사를 낸다. 당연히 언론은 기사를 내야 되는 해야지, 거고 당연하지. 야당에서는 당연히 예. 그런 부분에서 문제 체크해야죠.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에서 옛날 최순실 정유라 10조 재산 찬다고 난리치지 않았나요? 아버지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얘한테 얘기를 별로 안 해준 거야. 좀 얘가 똑바로 되도록 가르침을 줬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 헛소리 빅빅하고 있는 또 계속해 보시죠. 뭐. 그다음에 수년간 끊임없이 인격을 말살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참 보면 여보세요. 문다혜 씨. 지금 자기 아버지 당신 아버지 대통령 하는 그 기간 그 전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격 살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이재수 장군 같은 경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이따오 소리하고 앉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 딸의 신상 털기가 공익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 당연히 신상 털기가 그런 법적 장치까지 있는데 뭔 소리요? 그래. 아니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오. 당신 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공약 1호라고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공수처. 공수처 그 조사 대상 수사 대상이 어디입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대통령의 자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일항이.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스토킹에 가깝다. 특히 어린아이. 그러니까 가장 견디기 힘든 의혹이 뭐였는지도 답을 안 하고 이 기자 제가 이제 저도 기사 하나 20년 했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네. 기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만나지도 않은 거 봐야 안 되는데 하지만 만났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혜 씨는 눈물을 떨구며 한숨을 푹푹 내. 이런 상황 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 여자 한 워딩이야.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정말 그동안 너무 억울했어요. 저도 공인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쏟아진 뭐 의혹에 정말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변호사들이 적어준 문구들을 잘라가지고 짚어놓는. 이게 변호사가 적어준 걸까요? 아니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아무개 수석이 적어준 걸까요? 역시 예리하십니다. 이 국민소통수석이 이 언론사에 던져준 거구나 하나 실으라고. 이게 당연하죠. 이거는 네. 이 메시지는 나는 공인이 아니에요. 아빠처럼 잊혀주고 싶어요. 네. 앞으로 법적 대응 세게 할 거예요. 이것도 청와대에서 검토해서 준 건가? 아이고, 왜냐니까 지금 보면은 마침 보니까 문다혜 씨 나올 때 보니까 어제 조선일보에서 보면은 그 김정숙 여사 뭐 관련된 지인이 보면은 뭐 5천억의 무슨 뭐 개발 수익을 남겼다 나가니까 청와대에서 윤두한 수석이 나와서 보면 법적 대응하겠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민주당에서 법적 대응하겠다. 정작 김정숙 씨는 가만히 있는데 왜 청와대 홍보수석이 왜 민주당에서 난리요? 저 윤도한이라는 그 친구도 이제 뭐 기자 생활 좀 한 것 같은데 네. 기자가 우리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직무 교육 받고 네. 수습 받고 할 때 배우는 가장 큰 게 있어요. 대통령 권력에 대한 비판. 미국도 이게 확립된 네. 겁니다. 예.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지금 제왕적인 거예요. 문재인이 말 한마디 하고 눈 퍼렇게 뜨면 부장검사 세상에 무서운 부장검사, 차장검사 다 날려보내고, 감옥 보내고, 하긴 대통령의 권한이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 판례요. 네. 거의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감시는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윤도환이 같은 자들이 말이야, 그 함부로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악의적으로 뭐 대통령이 뭐 어디 가서 업무 얘기를 막 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공익을 위해 네. 그래서 미국 대법원 판례는 네. 구체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악의적으로 이 사람을 해코지 하겠다는 게 확인되지 않는 한 네. 언론의 제안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비판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을 윤도환이는 모르고 이런 삐찌질한 곽상도 씨 명예훼손 해봐야 이거 대법원 법원에 가면 다 그냥 무죄인 거예요. 이거 무슨 해당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자식들이. 너무 흥분하시는데 요즘 보면 예전에는 빨갱이가 제일 나쁜 욕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친일파가 나쁜 욕이었잖아요. 요즘 제일 나쁜 욕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저 좀 청와대에서 만든 거 친미파. 지금 조금 전에 뭐 미국 좀 대법원 판례 얘기했잖아요. 이 친미파야. 자, 설날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네.